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1987년 우정리에서 연쇄살인이 있었어요. 짐작하다시피 난 그 사건들을 쫓아온 거고. 형사였어요? 주말 밤에 우연이라도 뉴스를 틀어본 적 있으면 알아볼 만도 한 얼굴인데. 범죄자였어요? 앵커쯤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? 아, 그렇겠구나. 뭐 취재 같은 것 때문에? 뭐 대충 그런 느낌으로.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건데요? 이틀 뒤인 14일에 한 건, 그 이틀 뒤인 16일에 다시 한 건. 총 2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20일엔 한 명이 사라졌죠. 쪽지를 남긴 바람에 가출로 처리됐지만 실은 죽었고. 뭐라고 했습니까, 지금? 죽었다고요. 피해자는 총 3사람이었으니까. 소설이에요. 고미숙이 쓴. 이번에 쓰고 계신 소설 살짝 스포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어떤 고백이랄까? 30여 년 전 누군가 저질렀던 어느 완벽한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까발리는 인간이 주인공이거든. 평생 혼자 알고 있기는 영 아까웠다나? 아 근데 30년 전이면 이때랑 거의 같은 시절 얘기겠네요. 이번에 진짜 내 얘기 좀 해보려고. 나는 고미숙 작가를 오랫동안 담당해온 편집자였어요. 고미숙을? 덕분에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고미숙의 새 소설을 갖고 있을 수 있던 거고. 다시 펼쳐보니 소설 속 내용과 똑같더라. 실제 있었던 일을 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. 아무튼 그렇게 써 있었어요. 그 교생을 시작으로 3명의 여자가 죽었고 진짜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고요. 진범 얘기가 있다고요? 2번째 페이지 마지막 단락 끝 문장 확인해봐요.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. 이 모든 죽음을 만든 이가 나 자신이었다는 그 즐거운 진실조차도. 네가 이 집에 없으니까 참 좋다. 정말 고미숙이 그랬을까요? 단정할 수는 없어요. 어쨌든 이건 소설이고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했더라도 얼마든지 상상을 덧붙일 수 있고 여기서의 나, 이게 진짜 고미숙을 가리킨다는 보장도 없고. 가짜라는 보장도 없죠. 아까 봤잖아요. 사라진 교생이 어디 있었는지까지 적혀 있는 거. 당신보다 많은 걸 알 수 있는 사람. 그게 범인 아니겠어요? 같은 마을 사람이니까 그 당시 주변에서 보고 들은 걸 썼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조사를 했더라도 그건 대부분 공식적인 기록일 뿐이니까. 왜 그렇게 아니라고만 하는 거예요? 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까? 고미숙이 범인이었으면 좋겠어요? 이미 알던 사이라면서 왜 그렇게...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. 내가 아는 고미숙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.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?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, 지금 나랑? 지가 언제? 저한테 불러내서 아니 윤영아, 얘가 왜 이래? 왜 이래? 나가 뭔 사고 쳤다 그런 거야, 돌다리를 참말로.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단게.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살아보자면서요. 아니 순애 씨, 지가 언제 살아보자고 했어요. 그냥 살고 싶다고 했지. 꿈이 뭐냐고 물으시니까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도. 미안하지만 전 이미 사귀는 남자가 있고 그래서 희섭 씨만 받을 수 없어요. 뭐가 있어요? 저기 있다. 첫사랑이라도. 대체 학교는 왜 들어간 거예요? 아니, 아까 다방에서는 대체 왜 그런 거예요? 엄마랑 아버지를 못 만나게만 하려고 했었는데 있다 보니까 또. 아니, 혹시 바보입니까? 뭐야?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? 자기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는... 그게 뭐 어때서요? 뭐라고요? 내가 그걸 몰랐을까 봐요. 여기 오기 전에 그 강가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었죠. 그날 그 강에서 엄마가 우릴 버리고 떠났어요.
원망할 자격은 없었죠. 어쩌면 엄마를 먼저 버린 게 우리였는지도 모르니까. 어느 날 문득 엄마는 깨달았는지도 몰라요.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너무 많다고.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. 그날 그 강에서 간절히 생각했어요. 나한테 단 한 번만 기회가 온다면, 단 한순간만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그래요, 바보처럼 보일지도 몰라요. 근데 정말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. 엄마가 그 강에 찾아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나는 어차피 더 못 견뎠을 것 같으니까. 나한테 엄마는 애틋한 이름이 아니에요. 나를 낳고 단 한 번도 안아보질 않고 도망쳤다는 사람이 바로 내 엄마니까. 엄마의 마음 같은 거 그래서 잘 몰라요. 남들 말대로 거기 뭐 특별하고 애틋한 게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었던 적도 없고. 그치만 그게 누구든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모를 수 없다는 건 알아요.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여길 만큼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, 당신 어머니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? 그걸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? 지금 무슨 말을 하는... 잘 들어요. 내일 밤 벌어질 첫 번째 살인 사건에서 당신이 아는 물건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그 안에 든 쪽지. 이건... 당시 경찰은 이걸 범인이 일부러 넣어둔 표식이라고 판단했어요. 두 번째 희생자의 소지품에서도 똑같은 물건이 나왔으니까. 표식이라고요? 그럼 이게 왜... 왜 34년 전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 2021년에 또 발견이 됐을까? 그것도 하필이면 왜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강가에서? 설마... 확실한 건 없어요. 그래, 뭐 당신 마음, 진심? 그런 거 당신 어머니가 몰랐을 수도 있어. 그치만 만약에, 아주 만약에 그날 그 강가에서 당신 어머니가 다른 누군가를 마주쳤었다면, 그게 34년 전 잡히지 않았던 진짜 범인이었다면, 그럼 지금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. 함부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또 포기하려고 했잖아요. 끝까지 엄마를 구해야 될 사람 당신 아니야? 왜 고미숙은 아니라는 거예요? 만약에 정말로 여기서의 범인이 34년 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게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거라면 범인은 더더욱 고미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, 난.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. 그치만 어젯밤 교생을 훔쳐보다 달아난 그 남자는 그럼 누굴까요? 난 그게 내가 기다리던 놈이라고 생각해요. 난 그동안 이주영 씨 동선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. 이주영 씨가 살해당한 그날 밤의 동선. 그날 밤 일을 마친 이주영 씨가 학교를 나선 건 밤 10시. 곧장 향했던 곳은 어제 우리가 갔던 봉봉다방, 거기였습니다. 그 안에서 20분을 머문 뒤 10시 30분 이주영 씨는 나왔어요. 다음 목적지는 당연히 우정여관이었죠. 그런데 그날 이주영 씨는 여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. 다방에서 여관까지는 늦은 걸음으로도 고작 3분. 그 짧은 거리 안에서 사라진 겁니다. 다음 날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. 그 짧은 거리 안에 목격자는 없었던 거예요? 그 안에서 누굴 마주쳤었는지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그걸 내가 내일 직접 볼 생각이고. 같은 시간, 같은 장소, 같은 동선에 이주영 씨 뒤에 내가 있을 테니까. 그럼 그 파란색 모자를 쓴 남자도 다시 마주칠 수 있겠죠. 파란 모자요? 이주영 씨가 다방에 머물렀던 20분. 거기서 유일하게 마주쳤던 사람. 다투고 있었다고요? 아주 의심할 만한 인물이었는데도 당시 경찰은 누군지 끝까지 알아내질 못했어요.
근데 어젯밤 내가 쫓아간 그놈이 쓰고 있었던 겁니다. 그 파란색 모자를. 고미숙을 완전히 제외하겠다는 건 아니에요. 충분히 생각하고 지켜볼 거예요. 그렇지만 고미숙은 아직이에요. 여기서 제대로 반드시 잡을게요. 1987년에서도 2021년에서도 그 인간은 아무도 죽이지 못할 겁니다. 내가 그렇게 하러 온 거니까. 그러니까 조금만 날 믿고 기다려줘요. 혹시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요? 그럼 혹시 이 밤에 혼자 살인범 만나러 나간 사람 기다리는 심정은 알아요? 얼굴만 잠깐 확인하고 온다더니 3시간 넘게 깜깜 무소식. 와, 뭐지 이게? 저번처럼 어디 쫓아가다 다치기라도 한 거 아닌가? 다쳤어요? 아니요. 경찰에 신고를 해볼 수가 있나? 나가볼 수가 있나? 빌어먹을 87년도라 전화 한 통을 해볼 수가 있나?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요. 아, 미안합니다. 나타났어요, 파란 모자? 당신의 아버지 백희서 미치겠. 1987년 5월 14일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날 피해자 이주영을 만났던 게 그 사람의 아버지라고? 만약 파란 모자가 진짜 범인이라면 그 사람의 어머니,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까지도 죽였다는 건데. 사람이 더 있었어. 이주영의 반지를 훔친 건 유범용. 그날 밤 다리 위에서 도망친 파란 모자는 백희섭. 당시 백희섭에겐 동행이 있었고 유범용은 피해자와 방향이 같았어. 빨리 오라고! 너 지금 나랑 장난치냐? 고민수? 당시 전 지방의 한 기숙학원에 머물고 있었거든요. 어머니가 집중하라고 보내주신 곳인데 전화도 없는 까마득한 산중이었죠. 너 같은 쓰레기를 살렸던 미래가 후회된다. 널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게 다 너 때문이야, 이 새끼야! 너 때문에! 너 괜찮니? 가까운 공중전화 가서 경찰에 신고부터 해. 별로 믿을 만한 것 같진 않지만 빌어먹을 기록은 남겨둬야 되니까. 이번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로 죗값 받게 도와줄게. 고민서, 너 잘 생각해라. 신고 안 하고 싶은데. 어차피 돈 받았으니까 좀 놀다 기분 풀리면 들어갈 거예요, 기숙학원으로. 그럼 됐어요? 저 새끼 문제 또 생겼다간 엄마한테 제가 죽을 거라.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랑 저랑 둘만 알고 싶은데. 오늘 밤 이주영의 동선. 그 안에 있던 이들 중 하나가 범인일 확률이 가장 높다. 그런데 오늘 밤 용의자였던 3사람이 모두 거기 있었고 거기 있었던 모두가 저마다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. 이래 뭔 일이야 어떻게? 어디 불났어? 아니 저기 감나무집에 불이 아주 크게 났대나 봐. 15일 화재 사건. 사상자는 없었는데 우리 애들 그 집에 있는데? 무슨 소리야? 거기 2사람만 있어야 되는데. 어젯밤에 내가 데리러 갔어야 된다. 못 데리러 가. 어떻게 하냐? 어떻게 아이고.
날이 밝기 전까지 전부 붙잡아 주셨으면 합니다. 특히 백동식. 오늘 우리 학교에 형사들 전부 끌고 와서 제멋대로 뒤집어 놓은 게 다 그 사람 짓입니다. 어제 내가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. 못 데리러 갔다. 용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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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식 씨 여기! 용우야! 빨리 용우야 빨리! 용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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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우야. 용우야. 용우야 정신 차려 용우야. 이주영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하려고 한 행동이 또 다른 변수가 됐고 그 변수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었어. 죽을 뻔했던 사람을 살게 한 대신 살아야 했던 사람을 죽일 뻔했다고. 내가 고미소 소설에 파란 모자 얘기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 비슷한 구절이 있다는 게 떠올랐어요. 파란 머리를 한 남자. 여기서 이 파란 머리가 나는 그동안 머리카락색을 뜻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?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, 내가? 여기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전부 다 공유해야 되는 거냐고요. 그쪽은 그러고 있어요? 그럴 만큼 가깝기나 했던가, 우리가? 알고 있는 거죠. 파란 모자. 하나도 안 궁금해하고 있잖아. 누군지 알게 된 거죠. 어젯밤 다방에서 놓친 게 아니라. 알려줘야 될 이유는 없지만 숨겨야 될 이유도 없지 않아요? 왜요? 대체 왜?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잘 생각해봐요. 내가 정말 취재 때문에 온 사람이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과몰입해서 범인을 쫓는 건지. 죽은 피해자들이 안타까워서? 이 세상에 널린 게 그런 비극입니다. 그런 사람들 다 구하러 다닐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, 나. 그럼 뭐 때문에? 나도 피해자입니다. 5번째 피해자. 여기서 제대로 못 잡은 범인 때문에 당신 어머니처럼 나도 죽게 될 거였다고. 그래서 순전히 내 목숨 구하려고 1987년 이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, 신문, 뉴스, 경찰 자료들까지 전부 다 입력해서 왔는데 고작 작은 변수 하나에 전부 다 뒤틀려버릴지도 몰라. 그것만으로도 내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고요, 지금. 근데 그거 알아요? 여기서 제일 큰 변수가 누군지. 그래서 어젯밤 엄마한테 보낸 거였어요. 변수 따위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말고 끼어들지도 말고 편하게 얌전하게 빠져 있으라고.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. 여기까지 온 이상 나도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 싫거든. 알려주기 싫으면 그렇게 해요. 내가 알아서 찾아낼 테니까. 첫 번째 여자의 죽은 몸이 발견된 오후, 마을에는 몇 가지 수상한 장면이 목격되었다. 파란 머리를 한 남자는 해와 달 사이에 하염없이 서 있었고, 안경을 쓴 남자는 3번째 칸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못했으며, 기억을 잃은 남자는 다리 밑에 누운 자신을 깨닫지 못했다. 이주영이 죽은 채로 발견된 건 오늘이니까 이건 오늘 오후일 거고, 파란 머리를 한 남자가 정말 파란 모자를 말하는 거라면 해와 달 사이가 어디일까? 몰라. 뭐야 이게. 무섭게. 근데 너 그런 거 쓴 사람이랑 놀지 마. 마음에 안 들어. 내가 쓴 게 아닌 건 어떻게 알고? 바보냐? 자기가 쓴 문장을 자기가 모를 리가 없잖아. 쓴 사람은 다 알지. 단어 하나하나 일부러 골라낸 사람인데. 30년 뒤에 쓴 걸 알 린 없잖아. 국어 선생님 다치셨다며.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. 아직까진
네가 해준 짓이 마음에 드니까. 고민수 그렇게 돼서 좋아하고 있었구나. 한 남자가 해와 달 사이에 하염없이 서 있었다.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면 해와 달 사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? 내가 어떻게 알아? 괜히 물어봤어. 레코드 가게 이름 아냐? 아니 혹시 지금 몇인 줄 알아요? 그럼 학교 땡땡이 치고 나갔다는 사람 기다리는 심정은 알아요? 빌어먹을 87년도라 전화 한 통을 해볼 수가 없고. 미안해요. 알려줘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 멋대로 판단하고 숨겼어요. 그치만 어제 보낸 거는 그런 뜻 아니었어요. 알아요. 파란 모자, 당신 알아요, 그것도. 제가 직접 봤거든요. 왜 나한테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알 것 같아요. 가족이니까.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. 미워하긴 했지만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우리보다 더. 뭐라고요?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지금? 파란 모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? 그러니까. 아니, 백희섭이 왜 본인을 끔찍하게 생각을... 파란 모자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, 지금? 누굴 보고 온 거예요, 그럼? 우리 큰아버지요. 백유섭. 백유섭은 당시 용의자도 아니었고 어젯밤 동선 안에 있지도 않았는데. 이제야 말이 많네. 성! 여기 웬일이요? 집으로 다녔니? 만날 사람이 있었는데 안 온 것 같네. 야, 멋지다, 소. 아따면 이쁘다. 그래, 나 가쪽은 잘 어울리는 거 같지? 얼른 나와라.